지금 안철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회동 가지고 있어요. 오 시장이 오늘 SNS에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는데 보니까 오 시장이 27일에는 조경태 의원도 만나더라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괜찮아요. 그런 분들과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 명분이 있는 분들과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들의 세력을 연대하는 구심점이 되려고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본인의 지금 행동과 메시지가 좀 달라 보여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유튜브에는 주적, 뭐 개딸, 뭐 이런 것들 막 계속 오세훈 TV에다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극우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거리에서 전환길이라든지 정광훈이라든지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 그런 메시지를 본인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 개혁을 위해서 사람 만나는데 본인의 유튜브에서는 극우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 이거 뭐지? 헷갈리잖아요. 왜 그런지 저도 나중에 김병민 정무 시장한테 부시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 보면 저는 약간 아쉽거나 안타까워요. 왜요? 아쉽거나 안타깝다. 사실은 행정가로서의 느낌이 좀 더 강하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논란 때문에 서울 집값이 많이 끌어올린 그 비판은 충분히 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는 뭐 이렇다 할 큰 신책은 없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바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어쩌면 상식의 편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그다음에 탄핵 소추 관련돼서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엔 소추해야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광장에 저는 광장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 아스팔트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추를 일단 해보아서 판단을 소추 표결을 해보자는 거지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한 발 뺐어요. 그거는 성향은 약간 중도 성향이 강한데 대선이든 또는 중요 자리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구구 표심에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조경태 의원을 만나는 건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단 이쪽 세력이 그나마 그러니까 찬탄 세력들이 당권을 쥐어야 내가 좀 유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접점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구구 표심에 계속 갈구하는 호응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해요. 저는 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된다. 사실 이미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세훈 시장의 한계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는 좀 굵직하게 가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오 시장 유튜브 채널 그 오세훈 TV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썸네일들이 문제 그 컨텐츠들이 뭐 개딸이니 주적이니 나라 망하는 길 뭐 이런 식의 지금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논란이 되는 건데 서울시 관계자의 해명이 저는 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니 서울시 홍보 담당 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정책 소통 채널이다. 채널 콘텐츠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아니라 서울시 현안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 제시, 시정 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그럼 나라 망하는 길이 시정 철학인가요? 이게 무슨 해명이 이렇죠? 그 개딸이 시정 철학인지 주적이 시정 철학인지 이른바 개딸들에게 무슨 소비권 쿠폰 안 주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선 연결될 점이 없잖아요. 서울시 정책과는. 그리고 전 뒤에 해명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기존 영상을 편집해 사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일절 투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홍보 담당 비서관이 이거를 직접 운영한다며.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서울시 홍보 담당관 그 월급 누가 주냐고요. 세금이잖아요. 서울시. 그 국민의 뭐 서울 시민의 세금 그걸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해명이 안 되고 문제 삼고 있는 게 지금 그 유튜브에 수익이 창출되냐 안 되냐 광고를 받고 후원을 받는 걸 우리가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명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상업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문제점 지적하는 것과 해명이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제가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되게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오세훈 시장도 사실 중도적 성격이 있는데 본인이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내가 중도 성향이 짙다라는 것 때문에 주요 자리에 공천을 못한다. 강력한 지지층에 그걸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공천에서 예를 들어 대선 주자든 이런 데서는 내가 불리하다. 이 컴플렉스가 제가 만나서 본 결과로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주적 개딸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썸네일에 유튜브를 만들고 그래서 구구 표시면 호소를 하려는 활동들을 제가 볼 땐 지속적으로 해요. 근데 모스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모스탄도 이제 뭐 모르고 했다면서 그렇죠. 취소를 하긴 했지만 모스탄 초청한 게 주체가 서울시였으니까. 자, 모스탄은 이미 부정선거론자로 저는 잘 몰랐지만 그쪽 세계에서 아마 유명할 거예요. 누군가 초청 강사로 섭외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모스를 좋아해서 모스탄 이분도 내가 좋아하겠는데 했겠습니까? 최소한 이분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옆에 모스탄 같은 부정선거론자 이건 임을 알면서도 초청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왜 있겠냐?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자기가 부족한 극우적 성향을 만들어줄 참모들이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좀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표현한 게 그게 한계가 아닌가. 사실은 계속 극우와 중도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보수는 이해가 되지만 스펙트럼이라고 요즘 많이 애들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되지만 부정선거론자랄지 계엄을 두둔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말로는 안 그러지만 신경을 써요. 배제를 해야 되죠. 신경 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공격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다른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중도적인 개혁적인 이미지를 훼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본인이 자치단체장이잖아요. 네. 그걸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이 제목과는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럼 민생 의식이겠죠.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거, 현금성 복지 이것은 나라를 망하는 거고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 지자체장은요 본인 개인 유튜브라도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좀 무미건조하게 정책적인 것을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선거 국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 소비 쿠폰 받아가지고 정말 기분 좋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현금성 복지 막 남발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추니까 좋더라고요. 뭐 하지? 이거 가지고 막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하면 뭐야 이거 지금. 일단 받아서 기분 좋은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으로라도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소비 쿠폰에 대한 의견은 본인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개딸이나 주적이 만약 썸네일도로 주제다. 그건 정말 부적절하죠. 서울시장이 따로 군대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굳이 개인 유튜브라면 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개인 유튜브라면 정치인 오세훈의 개인 유튜브라면 볼 수도 있는데 오세훈 TV로 돼 있지만 서울시 말씀한 대로 홍보비서관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국힘 다시 봉숭아 학당 혁신 무기한 연기 대신 후 쇄신 0이라고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사실 당 지도부와 윤희숙 혁신위원장 사이에 의총 참석을 두고 참석을 안 했네. 그래서 의총 못했어. 맞아요. 아니야 안 불러서 못 갔어. 이러면서 뭐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후 4시에 의총을 다시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다시 여니까 참석자가 절반도 안 됐고 혁신안에 대한 뚜렷한 결론도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혁신안이 처음 구성될 때쯤에서 제가 성지영 앵커님께 이 자리에서 아유 국민의힘 혁신 못해요. 혁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윤희숙 위원장 왜 이렇게 오버하지? 이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거 혁신안은 혁신위원회 만드는 거는 전당대회까지 우리가 시간 끄는 거야. 그냥 혁신하려고 그냥 국민들께 그런 이미지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라는 의도를 왜 못 알아듣지? 혁신하기 싫어.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많은 의원들은 참석이 저조했던 거는 되겠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한 자포자기적인 심정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희숙 위원장은 상당히 용기 있게 인적 쇄신도 얘기하고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옳게 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되는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윤희숙 위원장 한 달 보름 동안 고생만 하실 것 같아서 안쓰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말짱 꽝이다. 말짱꽝이다. 네, 말짱 꽝이라고 봐요. 윤희숙 위원장이 물론 방법이 서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이 맞고 어떤 논쟁의 단초, 쟁점을 만들었잖아요. 극우들은 나가야 된다. 인적 쇄신의 구체적 실명을 거론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살려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말짱꽝이란 건 거의 저도 80~90%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과 사회잖아요. 사람은 사회에서 규정되지만 또 사회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혁신위의 의총에 출석률도 저조했다. 그리고 대놓고 반발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지금 뭘 얘기해 이렇게 그냥 빠졌거든요. 그 회피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건 뭐냐면 대놓고 반발하긴 또 부담스럽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면 몇몇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대놓고 혁신안이 부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주류라기보다는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에너지를 모아가면 돼요. 물론 저는 어렵게는 보지만 누군가 시도하고 해야 된다.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이거는 손해보는 시도는 아니거든요. 그 에너지가 살아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에 그런 제가 오늘 이제 다른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을 인터뷰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꾸겠다는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좀 없다는 거. 근데 몇 명이 나서면 또 한 2~3일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성주영 앵커님, 국민의힘 지금 혁신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뒷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전환길 씨. 전환길 씨가 지금 나와가지고 한동훈 쫓아내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지금 뭐 출마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러한 극우적인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똑같은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전환길 씨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정당이 무슨 혁신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말짱꽝 곱하기 말짱꽝이다. 거기에도 재세금이 들어가서 국민의힘에도 1년에 몇백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워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3대 특검 얘기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6일에 김건희 씨에게 출석 요구했는데 김 씨 측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놨더라고요. 뭐 원래는 뭐 그 날짜에 병원 진료가 예정돼 있는데 특검에 출석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혐의별로 나눠서 조사하고 6시 이전에 조사를 마쳐달라. 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정도 휴식 시간 보장해라. 소환 일정 미리 통지해주면 따르겠다. 이런 의견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특검은 뭐 별도 협의는 불필요하고 일단 나와라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씨가 상당히 뭘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시간을 끌어서 내가 그냥 특검 조사에는 협조하는 모양새를 내세워서 나는 구속 수사는 안 당하고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특검이 12월 달에 끝날 때까지 그냥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러한 원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시간 듭니다. 끌기다. 시간 끌기. 저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 보지만 더 큰 건 나야. 나 김건희가 이제 가는 거야. 대접해줘. 그냥 나를 다른 피의자랑 같이 보지 마. 일단 나 피곤하니까 오래 못 받아. 끊어서 해. 그리고 조사 때마다 3~4일 정도는 휴일을 줘야 돼. 6시 넘으면 안 되지. 저는 대접받으려는 거라고 봐요. 한때 V0였던 김건희 씨가 특검 가는 건 뭐 너희들이 오라니까 갈게. 안 가면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 있잖아. 갈게. 그런데 함부로 취급하려고 하지 마. 나 김건희야. 저는 그게 더 강하다고 나 휴대폰 봐요. 반납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나 이렇게 그냥 나갈 순 없어. 이런 심리다. 그렇죠. 그때 검사들이 가서 휴대폰 반납하고 갔을 때 그 분위기가 남아있다. 콜드플레이 얼마 전에 내한공연 와서 했던 비바라 비다의 I used to rule the world. 그거 같아요. 나 한때 세상을 지배했었어.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런 게 있어서 특검이 근데 단호한 입장 같아요. 좀 은어가 나올 뻔했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네. 그냥 똑같이 받아라.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어제 이제 김건희 씨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행정관 중에 이제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이제 뭐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뭐 또 이제 뭐 팔찌 뭐 이래서 고가의 장신구 착용한 것 때문에 당시 대통령실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 측이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실의 이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조 전 행정관 불렀다는 건데 아니 대통령실 해명이 다르다면은 뭐라는 거죠? 이 목걸이는 산 건가요, 그러면? 재산 목록에는 없었잖아요. 이 자존심이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존심. 내가 지인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이 목걸이를 찰 사람이야? 이 대통령실 해명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좀 격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나 돈도 있고 내가 뭐 남의 손 탄 거를 내가 할 사람은 아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잖아요. 진짜 샀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뭐가 문제냐? 내 돈 내산이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그냥 선물로 준 거다. 나 이권에 개입 전혀 없고 여러 가지 뭐 편의 봐준 거 없다. 그냥 선물로 순수하게 선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한 건지 그건 아직은 알려지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자존심이 세시구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도 대통령실 해명은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보면 대선 캠프 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의혹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그거까지 일일이 코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빌린 거다라고 해명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고 왜 빌린 거라는 걸 다시 그 해명을 다시 사실과 다르다. 나는 그런 해명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했느냐. 빌린 거라면 누구한테 빌렸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 누구한테? 그렇죠. 그러면 6,200만 원짜리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냥 동네 김씨한테 그냥 자 나 이틀만 쓸게 또는 우리가 세탁소 가서 양복 빌리듯이 그렇게 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출처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꼬일 수밖에 없으니 그게 아니다. 그럼 출처가 꼬였으면 내가 원래 있었다거나 아니면 역시 뇌물로 받았다가 돼야 되는데 뇌물로 받았다고 하면은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창고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증조할머니의 유품이다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우연히 발견된 증조할머니의 유품이요? 우연히 발견 안 되면 재산신고 누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창고를 하다가 6,200만 원짜리 목걸이가. 네, 뭐 농담조로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야, 받았다고는 얘기 못하고 뭔가 빠져나갈 빠져나갈 뭔가가 거에 만들겠죠. 있을 것이다. 네. 그걸로 추측된다. 원래 있었다. 근데 재산신고 왜 안 했냐가 되겠죠. 재산신고 안 한 거는 몰랐다가 되겠죠.